네, 이틀 동안 5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마음 염려가 심하셨을 텐데 오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겨둔 증시와 이벤트들을 보면서 아직 선뜻 마음이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김기백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 이벤트가 이제 금리 결정인데요. 네. 채권 전문가의 지금 95% 정도, 이 정도면 대다수입니다. 네. 동결을 예상하네요. 예, 지금 뭐 채권 시장 어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아마도 시장은 뭐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국제 시장이나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밤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묻힌 상황이었어요. 네, 묻히기보다는 네.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 뉴스 헤드라인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 장마로 인해서 이 야채 가격, 이 채소 가격, 과일 가격이 굉장히 상승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올해 이번 달에는 금리를 좀 동결을 하고 하반기 이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과연 이 야채라든가 과일 수요가 풀리면서 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하반기에 물가 인상을 노리면서 이번 달에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네. 물가 상승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한 번의 긴축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야 사실 제가 요즘 미국이랑 중국을 좀 보면서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키를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요 뭔가 중국에서는 긴축과 부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미국은 고삐 풀린 망아지에 고삐를 잡으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은 일단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를 할 건지 안 한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9.5%로 시장 예상치 9.3%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긴축 기조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는 것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 중국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잘 달립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가 얘기하는 중국 내수주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은 추가 조정과 되돌림 반등의 고민 속에서 그래도 재차 반등을 좀 시도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개인이 불났다, 개인이 매수를 좀 이끌었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러한 그 상승에 대한 이슈를 외인이 좀 매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외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뭔가 안심이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기관이 만약에 매수를 해줬다 그러면 2분기 실적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 2분기 실적을 믿고 기관이 투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직 지금 오늘은 개인이 매수를 좀 하면서 나 더 이상 빠지는 꼴을 못 보겠어. 내가 좀 버팅겨볼래라는 이런 개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무디스가 아일랜드 정크 등급으로 강등을 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크가 쓰레기 채권이라는 정도라고 굉장히 지금 하향 단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달렸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설이 돌면서 이탈리아의 이런 문제가 이탈리아 채권도 잘 매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스페인 것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안도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6월의 회의에서 3단계 양적 완화 여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였던 미국의 지수였는데요. 자, 우리나라 오늘 개인이 매수한 부분 과연 뿔이 나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뭔가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선반영, 좀 약간 선매수라는 반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기를 좀 바라기는 하는데요.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개인이 뿔났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엄마가 뿔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다가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인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10일 만에 매도였는데 오늘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아쉽습니다. 수급을 설정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오늘 최근 수급과는 다르게 어떤 외국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현설물 모두 이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매수가 더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매도가 강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과 그리고 기관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베이시스가 좀 전보다는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매수 차익 잔고가 쌓이면서 어떤 지수 상승을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어떤 부메랑으로 인해서 어떤 매도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수급적으로는 좀 불안정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매도세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 네. 어떤 좀 더 관망해보자, 두고 보자라는 심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프로그램이 오늘 12일 만에 매도 우위였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요. 네. 근데 하락의 베팅은 다행히 아닐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네. 하기 때문에 좀 관망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기택입니다. 네, 오늘 시황 포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여전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오늘 1% 내외의 뭐 시장이 뭐 어저께 전일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줬는데 폭풍 전야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차화정 위주의 주식들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IT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금통위를 앞두고 어느 포지션이든 취할 수 없는 투자자들의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볼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다시 유가가 오르고 이 금값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차화정 가운데 정유주부터 볼 텐데요. 탄력을 좀 받을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경유나 휘발유 인하라든지 그런 악재들이 있었지만 최근 어떤 그 정유주들의 어떤 실적을 가늠케 하는 복합 정제 마진의 수준을 보면 9달러대로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WTI 가격이 97달러로 오르면서 네. 어떤 정유주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일으켰는데요. 네. 하지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WTI가 계속 뭐 위로 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합 정제 마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떤 난방유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지난번처럼 계속 WTI가 뭐 110달러로 급등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복합 정제 마진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상 어떤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유주의 어떤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기택 과장님께서는 오늘 업종별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IT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차화정이 가장 눈에 띄고 그 중에서도 정유주들의 반등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방금 전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 인상 중심에는 항상 유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 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그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3개월간 100원 정도 할인을 하게 했었고 영업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3개월간 했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지속하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정유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내용은 사실 부담스럽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우리 주변국들 일본과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결국에는 전력에서 따르는 수요 그리고 그 수요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요즘에는 CF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좀 밝은 게 아니라 앞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산업이 활발하게 산업이 일어난다고 하면 오늘 중국에서 GDP도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유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유주는 포트폴리오에 꼭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네, SK 이노베이션하고 SOE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SK 이노베이션이 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뭐 2분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3분기 때는 반등이 나오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SOE 선호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화학 쪽 포트폴리오 편입 유효하다. 아직까지 의견을 주셨네요. 금값이 저는 여기서 더 안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은 이제 무게를 실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더 금을 사고 싶은 욕심이 더 듭니다. 금 관련 펀드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SS에서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관련 종목 하면 고려아연, 내강리메텍 두 종목 정도가 가장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매매 유효합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금 가격은 항상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로서 안전자산으로 어떤 국제 어떤 머니 무브가 일어날 때 항상 금 가격이 오르는데요. 항상 금 가격에 대한 어떤 일정한 수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어떤 유럽 쪽의 어떤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는 항상 금에 대한 어떤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런 어떤 국제 경제 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닥쳤을 때 항상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항상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식들 사실 뭐 금 관련해서 크게 굉장히 뭐 매출액을 어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없지만 고려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금 부속물 관련해서 그런 부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고요. 내강림메텍이나 어떤 기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약간 좀 뒷심은 달리기는 했는데 이기덕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전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위기 때마다 안전사단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금에 대한 직접 투자에 할 것인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테마주로 갈아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그리고 이제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 개선에 따라서 투자하는 습관이 좀 있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당한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바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투자라기보다는 실적을 따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로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계속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유가, 곡물가, 금값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 우려감에 글로벌 악화에 대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관련주들을 우리가 오늘 대부분 주목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가 곡물 가격입니다. 예전에 이스무개 발키리에서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고 정재훈 대리님께서도 주식 읽어주는 남자에서 남해화학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준 바가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비료 시장 관련해서 항상 어떤 적항부진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어떤 비료주들이 움직였는데요.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 2010년 하반기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어떤 비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불규칙한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국제 곡물 가격들이 어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작 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전체적인 매출이나 외형 성장이 확실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어떤 국내 비료 회사들의 어떤 매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어떤 수혜는 있겠지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비료 회사들이 주로 화학 비료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외형 성장은 가능하지만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해외를 수출하는 어떤 복합 비료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는데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났던 것이 IT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의 하락 우려감 때문인데 우려가 실제가 됐습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디램 가격이 2009년 이후에 최저치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반기보다 지난달보다 9% 폭락한 0.84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이전에 가장 낮은 가격은 0.88달러였는데요. 그보다 낮은 0.84달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올해 초에도 0.88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만 다시금 1달러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급락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하이닉스에게는 분명히 악재가 될 겁니다. 오늘 하이닉스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24,300원. 정말 다시 도루묵이 되고 있군요. 네.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 해리 뱅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쯤이죠. 순복의 발키리에서 이 디램 가격, 그날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워낙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 디램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발키리에서 준비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거의 그때가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램엑스체인지.com 사이트를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때가 하이닉스의 저점이었습니다. 거의 그때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니라 둔화, IT 업종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가격이 다운될수록 우리가 나노 공정의 그 강력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높은 경쟁률은 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어떤가 싶고요. 오히려 디램 가격이 하락할수록 우리나라 경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업체보다도 강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밴드를 깨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 밴드는 좀 지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는 네. 사실 매번 우리가 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 하이닉스, 특히 이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하반기 주도주가 IT냐 아니냐 여기도 좀 말이 많은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도주의 개념은 없고요. 만약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인수대한 등의 움직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반도체 특히 이런 가전, 이 휴대폰 부분이 어떻게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IT 전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업종별로 좀 종목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반기 기대감은 큽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너무나 재료들이 다르기 네. 때문에 좀 파악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텐데 여튼 반등이 참 쉽지만은 않은 IT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디램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상반기에 이제 PC 수요가 생각보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점과 이제 최근에 일본의 경쟁사인 엘피다에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어떤 모바일용에 들어가는 디램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PC 수요나 어떤 전방 산업의 수요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공급 광에 대한 어떤 기후가 걱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하반기에 어떤 PC 수요나 어떤 모바일에 들어가는 디램 수요가 일단 회복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지만 안 좋다 할 때가 어떻게 보면 IT주 매매했을 때는 안 좋다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저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관점에서 이제 보시되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8월부터 IT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박자를 맞춰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서서 정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차화정이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보니 다시 차화정이 올랐네? 주도주 반등 역시 증시 견인은 차화정인가? 또 외국인들은 팔았다. 차화정 그래도 오르네?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뭐 자동차랑 화학, 정유 세 개 모두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일단 자동차를 먼저 살펴보면 기존의 어떤 현대차고의 성장과 어떤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장 MS의 확대를 통해서 어떤 자동차 전방위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모두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7월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한유 FTA로 인해서 부품 업체들은 당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고 있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왜 하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동차와 화학이 많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은 지금 대외 악재로 인해서 가려져 있지만 어닝 시즌이 개시가 됐다. 지금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들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조 원 가량 정도 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8,500억 정도 가량 되는 어떤 1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액 확대뿐만 아니라 어떤 수익성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좋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최근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을 때 오르지 못했었던 어떤 글로비스의 어떤 약진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글로비스는 어떤 현대 기아차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CKD 즉 반제품 제품의 어떤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완성차 해상 운송 비중 확대 및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어떤 철광석을 해외로 실어 나르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호조세를 보인 겁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 글로비스의 성장세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화 강세로 수출주들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수주의 강세가 조금 더 돋보였던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업종별 좀 대응 전략을 이기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일단은 저 역시도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종별로 봤을 땐 차화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내에 꼭 있어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뭐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저는 약간의 반대 의견이 좀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거래를 하고 저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바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다음 분기에 반등한다라고 했던 게 벌써 1년 6개월째입니다. 뭐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LCD 업황도 마찬가지거든요. IT 전반적인 업황은 분기만 지나면 실적 발표만 하면 다음 분기는 또 나아질 것이다. 다음 분기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벌써 1년 6개월째 나오고 있는데 일본 대지진 이후에 반사이익이 2달 만에 끝나고 그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 요인은 결국에는 반사이익 부분보다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 반도체 미세공정 특성상 엘피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약간만 흔들려도 다시 공정을 들어가는데 적어도 1개월 보름에서 2달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 여진 상태로 계속 있는 그런 미세공정화가 되고 있는 그 반도체 라인이 안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쪽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반사이익분이 사실은 시장 캐파는 시장 캐파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뭐 하반기에는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표가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투자의 대안을 좀 IT 쪽에서는 찾기보다는 주변 주도로 확산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통주라든가 건설주들 그리고 차화정 외의 주변 주들을 좀 더 살펴보면 옥석가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다른 의견일 수도 있네요. 하이닉스 다음 분기에 반등한다는 것이 1년 6개월이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시간이 가능하며 허락하며 이 코스닥에 예를 들면 신고가 내는 종목들 SM, CJ, 오쇼핑 다음 등을 뭐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순복 주임님. 네. 자, 그러면 내일장 좀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달 맞는 이벤트지만 뭐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기백 연구원님. 일단 내일장 관련해서 뭐 15일 있을 뭐 유럽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미국 부채 증액에 대한 한도 증액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 눈앞에 있는 건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베이시스가 굉장히 어떤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왔지만 그것이 매물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베이시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장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내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현물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내일 장 전략은 장 초반에 뭐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떤 그런 베이시스 관련해서 어떤 폭탄이 제거되는지 그 후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복 주임님.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이혜림 앵커의 생일이었고요. 다시 한번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제가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 계속 원금을 까먹다가 이제 원금이 되면은 싹 팔고 뒤도 안 돌아봐야지 했는데 이 어려운 장에 원금을 회복을 하셨고요. 이혜림의 SS를 보면서 앞으로의 수익을 낼 자신감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방송하는 걸 굉장히 뿌듯하게 느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한 마인드를 갖기 위한 개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면은요. 자, 내일 금통일도 있고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일단 둘 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 해서 유가가 올라가고요. 또 유가가 올라가면 이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또 경기를 잡는다. 서로에게 시소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가 과연 양적 부양을 뭔가 더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비축률을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축률을 또 한번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유가는 안정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은 워낙 떨어지지 않는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좀 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 금통이 끝나면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때보다 체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융 은행들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네. 참 긴장해야 할 때네요. 이기택 과장님, 네. 전망과 대응 전략이요. 뭐 6월 달 중순서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일단락되고 난 다음부터 증시는 거의 한 달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반등을 보였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지수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형주의 주식을 매매하기보다는 이제는 뭐 흔들릴 수 있는 대형주의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주변주로 중소형주 중에서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들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옥석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어려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우방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